CLUD 하는 거 프론트랑 백엔드 간단하게 구현을 했었는데 이거를 AWS에 한번 배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프로젝트들을 옮겨야 되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사실 git풀 하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GitHub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프로젝트 이름은 API 테스트라고 일단 간단하게 하나 만들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애가 얘인 것 같은데 일단 env는 db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넣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서 git init 쳐주고 그럼 뭐가 많이 생기죠. 이거 노드 모듈 수가 포함이 돼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git ignore 추가해줘야겠죠. 하면 이제 ignore 됐고 이것뿐만 아니라 env 파일도 안 올리겠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따로 올릴게요. 그래서 env 파일은 뭐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vi 명령어처가 AWS 안에서 그냥 수동으로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일단 git init은 했는데 커밋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리모트 애드 해줘야 되죠. 일단은 전체 플러스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테스트로 한번 최초 커밋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리모트 애드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시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 고침하면 예, 이런 식으로 파일이 들어와 있죠. 지금 여기서 푸시한 친구가 여기 들어왔고요. 지금 env 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생성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추가가 됐으니까 이거를 이 소스트리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클론해서 이제부터 이 안에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소스트리를 쓸 필요는 없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소스코드 관리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이게 이렇게 경로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랑 작업할 때 상대적으로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트리가 아까 안 열리는 문제가 있어서 좀 검색을 하긴 했었어요.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이 경로도 들어가서 이 파일 캐시 이 파일을 삭제를 해주면은 된다 해서 삭제했더니 진짜 실행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 API는 대충 푸시를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UI 쪽도 뭐 동일하게 처리해 줄게요. 자, 여기서 또 동일한 방식으로 UI 테스트 이렇게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똑같이 이제 init을 시키겠습니다. git init을 해주고 UI 같은 경우에는 노드 모듈스 폴더가 들어가진 않는데 지금 보면은 자동으로 얘가 지금 git ignore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예, UI는 자동 감지해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밋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또 테스트로 일단 올릴게요. 커밋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리모트 헤드 오리진 붙여넣기 하고 이제 푸시를 하면은 올라가거든요. 이제 새로 고침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거 주소 복사해 가지고 소스 트리 여기서 뭐 플러스 눌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론 눌러가지고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 사람들하고 협업할 때 소스 트리 같은 거 이런 가지가 어디로 뻗어나가는지 확인하면서 개발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GitHub에 프로젝트들 각각 올렸습니다. 이거 아니지. API 테스트. 그래서 이렇게 GitHub에 프로젝트를 올린 이유는 역시 기풀 때문입니다. 이게 소스트리에서 기클론을 지금 했잖아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AWS 쪽에서도 기클론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가져올 거고요. 이후에 여기서 뭔가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풀하는 방식으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인스턴스 만들어야 되겠죠? 원래 따로 분리하는 게 좋긴 한데 하나의 인스턴스로 가겠습니다. 8만원이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하나에다가 둘 다 일단은 올릴 거고요. 키페어는 따로 생각은 안 할게. 이게 이제 그 SCP 명령어도 파일을 뭐 갖다 놓는다거나 할 때는 여기서 SSH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컴퓨터 안에 있는 압축 파일 같은 거를 뭐 SCP 명령어도 이제 이런 데서 원격으로 AWS 파일을 줘야 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키페어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AWS 안에서 접근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키페어 없이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기 중으로 뜨는데 이게 연결이 지금은 활성화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세팅이 되면 이제 연결이 가능해질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 연결됐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 계정 안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SSH로 접근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뭐 SSH가 이거 뭐 퍼블릭 DNS 뭐 이용해가지고 쭉 적어가지고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여기서 안에서 연결 눌러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무슨 차이냐? 이거는 제 컴퓨터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제 컴퓨터에서 이제 SCP 명령을 통해서 어떤 제 컴퓨터 안에 있는 압축 파일 같은 걸 만약에 여기 이 VM 안에다 옮겨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파일은 제 컴퓨터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명령어를 던져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기풀 할 거거든요. 기클론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제 컴퓨터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 깃이 없죠. 깃을 설치를 해줘야겠네요. 수도로 해야 되나? yum install 깃을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깃이 깔렸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MVM을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설치 자체는 자주 했는데 할 때마다 사실은 헷갈립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명령어를 주면은 될 것 같은데 붙여넣기가 왜 안 돼? 거참 일반 텍스트 붙여넣기 해야 되나? 컨트롤 시프트 V
얘를 해주고요. 얘만 하면 끝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뭔가 절차들이 더 있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추가를 해줘야 된다 하네요. 이거를 이제 환경 변수 설정 같기는 한데 홈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는 모양이네요. 지금 이것도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 그쵸. 지금 보면은 설치만 하고 그냥 MV 하면은 이 찾지를 못하는데 이런 환경 변수 설정을 해주고 나서는 이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버전. 그래서 자, 이거 했고 MVM을 왜 깔았냐? 일단은 노드.js 버전 관리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16버전 했다가 18버전 했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노드.js를 설치를 해줄 거고요. 설치가 됐는데 예, 20버전이 깔렸네요. npm도 잘 깔렸고 그럼 이제 킥 클론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API부터 저는 먼저 배포를 해요. 왜냐면 UI 배포해도 API가 터지면 API가 안 돼 있으면 어쨌든 UI에서 API 호출할 때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API부터 이제 먼저 킥 클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가져오거든요. 가져왔고 UI도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하는 김에 일반적인 UI였으면 엔진X 설정 필요한데 지금 저는 Next.js잖아요. 그래서 PM2도 그냥 실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래. 자, 이렇게 UI랑 API 프로젝트 각각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API 먼저 우선 세팅을 할 생각이고요. PM 있고 API 같은 경우에 PM2도 실행을 시킬 겁니다. 근데 PM2가 안 깔려있네. 글로벌로 다시 깔겠습니다. PM2가 제대로 깔렸나? 설치 자체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뭐 설치는 제대로 된 것 같고 이제 API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우선은 노드 모듈스를 설치를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한 내용이긴 한데 env 파일 요거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vi.env 해주고 붙여넣기가 되니? 되긴 되는데 이상하게 되네. 이걸 건데 pg 호스트가 맞구나. 자, 여기 안에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한 땀 한 땀 옮기고 있습니다. 포트는 5331 거고 뭐 여기 패스워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env 파일을 제가 만들었고요. vi 명령어 이용해가지고 저장해가 닫았습니다. 일단 요건 됐고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 명령어로 지금 실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냥 node index.js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실행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실행 잘 되죠? 근데 이게 node 명령 써가지고 실행시키면 제가 딱 나오는 순간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PM2 설치를 했고요. PM2 start 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PM2 이렇게 로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얘가 서버가 이 VM 서버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 PM2도 같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꺼졌다가 다시 켜졌을 때 이 서버는 꺼진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PM2에 명령어를 한번 던지겠습니다. AWS에서 PM2를 실행했는데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거든요. PM2 뭐 start index.js 명령어를 통해 API를 실행했는데 인스턴스가 생성한 뒤 재부팅이 되어도 계속 되었을 때 PM2가 자동으로 다시 실행되게 할 수 있나? PM2도 실행한 API 서버도 자동으로 이렇게 주면 되지 않을까? 스타트업을 이용하다 하네요. 뭐 설치돼 있고 스타트업을 해서 PM2를 시스템의 시작 스크립트에 등록을 하다 합니다. 저도 이거 했던 기억이 나니까 술술 읽고 있는 상이고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은 출력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걔를 그대로 옮기라고 하네요. 자, 똑같이 PM2 스타트업을 하면은 뭐를 쳐야 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PM2 세이브 통째로 끌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은 되는가? 된 것 같아요. 자, PM2 스타트업을 하자 이런 메시지가 뜬다. 자, 그리고 수도 권한이 필요한 명령어가 존재하나?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미 필요한 명령을 실행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뜻밖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이상한 명령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된 형태 이런 명령을 줬단 말이에요. 수도. 근데 지금은 이미 실행이 됐대. 신기하네. 언제 바뀐 거지? 이 일주일 전에 제가 할 때는 이런 명령, 수도 명령어가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 어쨌거나 스타트업을 해서 등록을 했고 PM2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PM2 세이브 하면은 이제 이 현재 실행 중인 이 상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재부팅을 때리면 되겠죠. 껐다가 다시 키면은 알 수 있지. 얘를 꺼버리면 이제 얘네들 다 셧다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켜졌을 때 이 PM2도 실행 이 백엔드 API 서버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재부팅이 됐니? 할 수가 없니? 너무 재부팅이 빨리 된 느낌인데. 아직 재부팅 하고 있나 봐요. 됐다. 자, 이제 수도 권한으로 확인하면 아까 재부팅을 했는데 다시 켜졌네요. 지금 로고 2개 찍혔죠. 저 이거 한 번밖에 안 켰거든요. 근데 지금 켠 기록이 2개가 남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PM2 기억을 시키면 굉장히 손쉽게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ext.js 배포를 또 시켜야 되거든요. Next.js도 npm i 하면은 이제 노드 모듈스 폴더 다운로드 받겠죠.
이 패키지 제이슨 요 안에 있는 정보들을 받을 겁니다. 됐나? 예, 노드 모듈스 생겼죠. 그리고 이제 패키지 제이슨을 확인을 해보면 명령어가 나오는데 빌드 그냥 스타트 하면 되지 않나. 자, 그건 pm2 start 하고 npm run dev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스타트를 해야 되나 dev를 해야 되나 지금 헷갈리긴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중 하나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름 뭘로 할까? 테스트 앱이라고 할까요? 하면 실행이 또 돼요. 그러니까 지금 Next.js가 UI이긴 한데 지금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잖아요. Next.js는. 그래서 서버 배포하듯이 지금 배포를 했고, 얘도 이제 pm2 세이브를 하면 저장이 될 것 같은데, 이 저장한 것도 껐다 켰을 때 유지가 되나?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나는 방금 Next.js 프로젝트도 추가로 pm2 스타트를 pm2 세이브를 했다. 두 번째도 추가한 프로젝트는 뭐 pm2 스타트업을 할 필요가 없나? 그래서 제가 이제 GPT한테 한 번 더 질문을 던지는데요. 지금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pm2 세이브만 하면 된다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재부팅 한 번 더 시키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왜 이렇게 재부팅을 하냐, 이 인스턴스가 꺼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버가 사고로 인해서 내려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 그러면 자동으로 복구가 돼야지. 이게 자동 복구 안 되면 이제 수동으로 개발자가 이 VM 들어가가지고 다시 명령어 쳐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고요. 다시 켜졌죠. 수도로 들어가야지. 다시 켜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레디라고 뜨긴 하거든요. 이 친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보안그룹에서 아마 접근 허용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22만 허용이 돼 있는데, 이자드원 22만 지금 허용돼 있어서 3000 포트를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3000 하고 개나 소나 3000으로 들어올 수 있게 우선은 설정을 해볼게요. 보안 구독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요걸로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지금 보면 제가 3000 포트 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쟤만 뜯으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3000에 하나만 뜯으니까 지금 데이터 하나도 못 가져오고 있죠. 네트워크 에러가 뜨는데, 백엔드도 뭐 특별한 메시지는 없네요. 지금 보면 4000 포트 돼 있는데, 사용자가 어쨌거나 이 백엔드 서버랑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00 포트를
사용자 지정 4000 포트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주고, 그리고 새로 고침. 이거 원인은 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로컬 호스트도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로컬 호스트도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코드를 보면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 이 IP 주소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 IP 주소 같은 경우에 매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퍼블릭 이 친구들 그대로 쓰면 안 되긴 해요. 그래도 우선은 테스트가 목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 API가 깔려있는 VM의 이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소스 트리에서 받아보는 이 파일 경로당 지금 현재 제가 열고 있는 이 파일의 경로가 다른 경로로 지금 잡혀 있어요. 서로 다른 위치 두 개가 있네. 네, 스터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터디에 있는 위치 파일 말고 다시 열겠습니다. 문서 쪽에 있는 문서에 지금 들어와 있네요. 지금 얘를 다시 열게요. 다시 열고, 자, 소스 코드 여기 보시면은 빨간 줄 뜨죠. 이거 노드 못 올 수 없어서 지금 빨간 줄 뜨고 있는데 다시 일단 받겠습니다. 아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로컬 호스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API URL이 박혀 있는데요. API가 설치되어 있는 VM의 IP 주소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테스트로 퍼블릭 IP로 바꿔줄 건데요. 로컬 호스트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일단 접근은 될 건데, 문제는 인스턴스가 재부팅이 되는 순간부터 이 퍼블릭 IP 주소가 같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넣으면 안 되긴 해요, 지금은. 근데 지금 테스트용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 올리겠습니다. 이 맥북하고 좀 화면이 다르네. 왜 이래 나오지? 그래서 이제 URL 수정, 푸시를 즉시 푸시를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UI 테스트 쪽에서도 새로 고침하면 바뀌죠. 방금 URL 수정한 거. 그러면 이걸 확인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와서도 기포를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git 마스터도 있고 git 로고 돼 있으면 지금 테스트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기포를 때리면 이게 지금 충돌이 났구나. 충돌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 안에서 이제 npmi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패키지락 JSON 파일이 지금 충돌이 되는 상황이고, git 스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git풀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전에 git풀 했을 때 이 파일이 충돌이 났어가지고 git 로그를 했을 때 이 URL 수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정상적으로 받아와졌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pm2 start 1 하면은 1번이 재부팅이 되는데, 다시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새로 고침. 이제는 제대로 받아가시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UI 쪽에서 어쨌든 이 AWS VM에 있는 API를 받아보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수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탄력적 IP를 연결하면은 이 친구는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근데 단점은 돈이 들어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빨리 생산과 동시에 삭제를 할까 이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래서 탄력적 IP 주소를 이 VM이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탄력적 IP를 넣으면은 이게 인스턴스 재부팅이 되더라도 계속 동일한 IP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스턴스를 한번 중지를 해볼게요. 중지를 한 뒤에 다시 켜볼 겁니다. 다시 시작. 이거를 왜 하냐? 지금 이제 중지를 했을 때 이런 애들 있잖아요. 주소가 바뀌는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지금 중지를 했더니 이 퍼블릭 IP 주소랑 DNS 주소가 없어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얘네들 다시 켜면은 바뀐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임시로 그냥 퍼블릭 IP 박아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인스턴스가 중지되는 순간부터 이게 다 바뀌거든요. 저 지금 새로 고침 해서 다시 확인해보면 퍼블릭 IP 주소 바뀌어있죠.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 퍼블릭 IP 주소를 그대로 쓰면 안되고요. 탄력적 IP 주소 할당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들어요. 이게 임시로 하나 만들 거고 할당된 IP 주소 연결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연결 인스턴스 상태 지금 얘 테스트 UI API 자, 요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럼 이렇게 하면 탄력적 IP가 생기거든요. 이걸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 탄력적 IP는 인스턴스가 꺼졌다 다시 켜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API랑 UI가 같은 VM 안에 집어넣어져 있잖아요. 결국에 API 호출할 때도 이 탄력적 IP로 호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이제 이번에는 탄력적 IP 테스트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커밋을 때리고요. 여기서도 다시 새로 고침. 다시 들어가서 기프를 다시 해줍니다. 수도도 받아야 되겠구나. 기풀 길로그. 자, 탄력적 IP 테스트 지금 들었고 PM2 스타트 1 하면 이제 UI 다시 재부팅이 됐고요. 왜 HTTPS로 갔니? 자, 이제는 정상적으로 지금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인스턴스 원래는 뭐 2개를 만들고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저는 비용 문제로 인해서 하나의 VM 안에다가 지금 API 프로젝트랑 UI 프로젝트 2개를 각각 그냥 깃 클론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2개 다 이제 PM2로 실행을 시켰어요. Next.js 하고 백엔드를요. 그 다음에 탄력적 IP 주소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탄력적 IP로 접근을 했고 여기로 접근하면 이제 4000 포트로 지금 API를 또 호출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탄력적 IP는요 돈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지울 거고요. 해제를 시키고 릴리스를 하는 게 삭제인 것 같네.
예, 탄력자 IP는 돈이 든다 해서 지금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했고, 지금 이 친구도 계속 돌고 있으면 결국 돈 들거든요. 종료시키겠습니다. 종료가 곧 삭제입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중지고 하나는 종료잖아요. 중지는 언제든지 다시 켤 수가 있는데 시작을 할 수 있죠. 근데 종료된 친구는 중지로 바꿀 수는 있는데 이 상태로 냅두면은 결국 하도진 없어지더라고요.